안녕하세요. 결혼 3개월 만에 도장 찍고 이혼한 돌싱녀입니다.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한 주변에서 다들 빠르다고 했는데 결혼도 빨리 이혼도 빨리 속전속결이라고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더라고요. 결혼 후에 당시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뭘 알았겠어요. 남편은 사지 멀쩡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작은 감성 술집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고요. 저는 거기 친구들이랑 손님으로 갔다가 번호를 받게 되고 남친의 대시에 곧 불같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친은 저한테 진짜 잘해주는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집에 데리고 오라고 하셨다고 걱정을 했어요. 저는 뭘 그렇게 걱정하냐며 남편을 달랬었죠. 어머님이 우리 사이 보시겠다는데 오빠가 왜 미리 걱정해요? 당당히 가서 만나면 되지 했더니 그 사람이 약간 머뭇거리면서 그래도 우리 엄마 싫어할까봐 걱정돼서 하더라고요. 그날 어머님을 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연애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어머님도 너무 좋더라고요. 순박하게 웃으시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제가 온다고 제일 예쁜 옷을 차려입었다면서 웃으시는데 저는 그런 게 좋아하거든요. 손님 맞이하는 기분이 들고 제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져서요. 어머님하고는 그날 밖에서 점심을 같이 먹었고 고지아 남자친구 집에도 한번 정식으로 초대받게 되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도 참 좋으시고 집안도 깨끗하고 거기에 반해 아버님은 좀 많이 무뚝뚝하셨어요. 어머님이 얘가 여자친구래 해도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살갑게 인사를 해도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온 남자친구의 동생은 저를 힐끗 보더니 대놓고 불편한데 밖에서 보지 왜 집까지 와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미안하다. 우리 집 남자들이 좀 이래. 싸가지 없이 손님한테 형수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렇게 하네. 제가 미안해 하면서 연신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에게 호감이 생겼던 상태라 어쩐지 괜히 속상해서 어머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얼른 수습을 했죠. 어머님은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눈치였고 점점 더 살갑게 다가오셨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면 날이 추운데 단단히 입고 출근하렴 하는 문자가 오고 저녁에 퇴근할 때면 집에 반찬 있는데 좀 가져다 주리. 혼자 자취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하고 살가운 문자가 왔어요. 살면서 이런 연락은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전 이 남자랑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제 엄마처럼 될 줄 알았어요. 남편은 3달 만에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널 너무 좋아해. 어떨 땐 꼭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그냥 한 가족으로 살까? 지금 생각해보면 천년의 사랑도 식을 법한 멘트였는데 그때는 제가 뭐가 씨였나 봐요. 좋다고 덥석 오케이 하고 친정에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각자 새 가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결혼을 한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분위기였죠. 그렇게 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속담처럼 6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더러 미쳤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만난 건 3개월이고 나머지 3개월은 결혼 준비하느라 바빴죠. 야, 적어도 사계절은 겪어보고 사라고 했는데 미친 거 아니냐? 하며 질타하는 친구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임신한 것도 아닌데 결혼을 얼마나 급하게 했는지 신혼여행지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남들은 다 해외로 신혼여행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제주도로 갔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사실 연애를 해도 6개월이면 한참 좋을 시기인데 싫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죠.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어차피 너희들 평생 함께 할 건데 왜 세상 사람들의 규칙을 따라가려 하냐며 그냥 혼인신고만 편하게 올려라. 우리가 평생 가족인데 뭘 걱정하니? 하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제 발등을 찍은 게 또 그 말을 덥석 듣고 그래 우린 평생 함께니까 혼인신고 미룰 필요가 뭐가 있어? 하면서 제 사랑을 증명하듯 혼인신고를 같이 한 겁니다. 너무 창피하네요. 관할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끝냈는데 시어머니가 연락이 와서 혼인신고를 잘했는지 재차 확인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어머님이 이제 정말 날 신뢰하시나 보다 하고 멍청한 생각을 했지요. 너의 혼인신고했다니 내가 다 기쁘다. 이제 법적으로도 당당한 부부가 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렴. 집에요? 그럼 이제 진짜 부부인데 뭐 가릴 게 뭐가 있어. 대신 며느리, 우리도 이번 주말에는 좀 편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맞이할게. 네, 아유 어머니, 저도 그런 자연스러운 게 더 좋아요. 이제 손님이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 이제 가족인 거지? 편하게 맞이한다는 말에 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집에 어려운 손님일 때 당연히 집 깨끗하게 하는 게 당연하고 편해진다는 게 뭐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비싼 접시 꺼내지 않고 쓰던 그릇에 반찬통 꺼내서 덜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거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오선이었습니다. 그날 시댁에 갔는데 전에는 안 들리던 애완견 소리가 복도에서부터 쩌렁쩌렁 들렸습니다. 이웃집 개가 많이 짖네. 어머님 힘드시겠다. 이웃집 소리 아니고 우리 집이야. 아버지가 키우는 개 때문에. 아버님 개 키우셔. 전에는 못 봤는데? 응, 대형 2마리야. 대형견. 큰 개를 여기서 키우셔? 전에는 손님 오고 번잡스럽고 하니까 이모댁에 다 싸서 맡겨놨었어. 전 큰 개를 무서워하는데 살짝 걱정이 되었죠.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아파트가 17평까지 구형집이었거든요. 여기서 큰 개를 2마리를 키운다고 싶었습니다. 배를 누르는데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모습보다 화장이 많이 진해지시고 옷도 가슴께까지 파인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남편은 불쑥 짜증을 냈습니다. 아, 엄마, 내가 그런 거 좀 입지 말라고 했지. 봐봐, 얘도 지금 놀랬잖아. 엄마 그 드라마의 돈 많은 주부처럼 수수한데 단정하게 입고 그런 게 어울린다고. 하지만 남편의 태도도 전 묘하게 낯설다고 느껴졌어요. 굉장히 지극한 효자처럼 어머님 하던 남편이었어서 이렇게 짜증을 내는 모습도 처음 봤거든요. 어머님은 아이섀도며 마스카라를 덕지덕지 칠해서 시커먼 눈두덩이를 껌벅거리면서 저한테 아우 미안하다. 놀랬니? 이게 원래 내 스타일인데? 하시는데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 눈화장을 오래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대형견 2마리가 컹컹 짖어서 너무 무서웠거든요. 엄마야, 여보, 애네 좀 잡아줘. 남편은 또 짜증을 버럭 냈어요. 아, 아버지, 앞으로 우리 올 때는 이 새끼를 딴 집에 좀 보내놔요. 자꾸 여기서 얼쩡거리면 내가 조져버릴지도 몰라요. 알겠어? 남편은 험악한 말투에 전 또 약간 당황했죠. 평소엔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이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머뭇거리는데 시아버지가 벌컥 문을 열고 나오는데 위도 또 바지도 안 입고 트렁크 팬티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말없이 개 목덜미를 확 쥐고 질질 끌고 방으로 들어가시는데 제가 아버님 안녕하세요 했는데도 대답도 없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온 지 5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너무 당황스럽고 민망했습니다. 분위기를 돌려보려고 시동생의 안부를 물었어요. 도련님은 집에 안 계세요? 못 봐서 아쉽네요. 했는데 어머님은 부지런히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방에 있는데 근데 며느리 미안한데 걔는 집에 있을 때 옷을 잘 안 입어. 집에서 옷을 입으면 그 옷감 스치는 느낌도 너무 싫고 답답해서 꼭 다 벗고 싶어 하더라고요. 5살 때부터 그랬는데 그냥 내비뒀더니 지금 20살 넘어서도 애가 저렇게 벗고 있더라. 그때 고쳤어야 됐는데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팔이며 귀에 주렁주렁 달린 촌스러운 금기거리가 쩔그럭쩔그럭 거리는데 저는 이 모든 풍경이 너무 낯설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형수가 집에 오는데 옷은 좀 갖춰 입지 보는 사람 눈은 생각 안 해? 야, 밖에 나와서 인사해라 하면서 작은 방 문을 쾅쾅 두들기는데 문이 벌쩍 열렸습니다. 시동생이 정말 무슨 아마존 사람처럼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더라고요. 눈들 곳을 모르는 저와는 달리 시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덜렁덜렁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실언하기 하나도 안 걸치고요. 절 보더니 목례를 까딱하고는 냉장고에 콜라를 꺼내서 다시 터덜터덜 들어가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옷 좀 입고 살아라. 이 원시인 같은 놈아.
하더니 그냥 거실에 가서 앉아버리더라고요. 저도 일단 옆에 앉았는데 어찌나 불편하던지 아버지는 개들이랑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고 홀딱 벗고 있는 시동생이 갑자기 촌스러운 아주머니로 변해버린 시어머니, 말투가 너무 거친 남편. 그제서야 집안 곳곳을 살펴보는데 음식 냄새가 강해서 묻혀있던 찌든 냄새와 집안 곳곳의 지저분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는 왜 못 봤을까요? 아마 봤었어도 그냥 생활의 흔적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시 보니 집안에 배인 게 오줌 냄새, 지저분한 장판과 뭔가 모를 찍힌 자국이 있는 벽, 깨진 나무문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며느리 앉아있니? 이제 우리 가족인데 와서 좀 거들어야지. 어머님의 눈초리조차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아, 네네, 제가 도울게요. 서둘러 일어서서 어머니 옆에 갔습니다. 부엌이 정말 더러워서 또 놀랐어요. 지난번에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이렇게 더러워진 거라면 분명 한 번도 닦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바닥도 끈적끈적하고요. 어쨌거나 점심 식사가 하나둘 완성되어 가는데 어머님의 위생관념도 헉스러웠어요. 음식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맛을 보고 다시 그 손가락으로 음식을 맨손으로 담고 생고기 썰고 피가 묻은 도마에 채소 그대로 썰지를 않나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결혼 3개월 만에 밥을 먹기도 전에 입맛이 뚝 떨어져서 과연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나 있을까? 조그마한 상에 팬티만 입은 아버님, 어머님, 남편, 제 그리고 팬티조차 없이 살색의 시동생이 둘러앉았습니다. 제가 불편해하는 걸 느꼈는지 시동생이 나지막하게 그냥 아마존이라고 생각해요. 불편하다 생각하니까 불편하지 하더군요. 네, 그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속이 터집니다. 그럴게요는 뭐가 그럴게요일까요? 평소 올 때만이라도 좀 챙겨 입어달라고 하면 될 것을 저 되게 순진했나봐요. 반찬을 내려다보는데 정말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은 너무 맛있다면서 싹싹 잘도 먹더군요. 여기 쓰기 민망할 정도의 조리 과정이었는데 어쩔 입맛도 안 떨어지는지 대단하더군요. 근데 정말 눈뜨고 보기 힘든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안방에서 개 2마리가 나왔는데 아버님이 입에 있던 음식을 그대로 입에서 입으로 개한테 먹여주시는데 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숟가락을 놓아버렸어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하시나요? 마치 키스하듯.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지만 이건 좀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남편은 왜 안 먹냐고 하는데 아버님의 그런 행동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좀 며느리 올 때만이라도 좀 그러지 마요. 이놈의 집구석 진짜 지겨워 죽겠어 하고 벌컥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은 안절부절 못해하면서 제 눈치를 보시더니 좀 그런가? 미안하다 며느리야. 너무 현실적이지? 근데 다른 집들도 다 그럴걸? 우리는 그냥 편하게 원래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약간 위축되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토 나오고 싫은데 어머님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 자고 가야 되는데 저 올루드 시동생은 또 어쩔 거며 대형견은 어디다 두는지 잠은 잘 수 있을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 먹은 상을 치우는데 남편한테 속닥거렸어요.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서 자면 안 될까?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 도련님도 불편해할 것 같은데. 근데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왜 내 동생 핑계를 대와보니까 너무 더럽고 그래? 보기 싫어서 일찍 간다는 거야? 하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뭐 내 동생 죄 다 벗고 있어서 잠재적 성범죄자라도 되는 거 같니? 제가 너한테 피해준 게 있어? 가족은 건들지 마라 열받으니까. 하더니 갑자기 열받는다고 베란다에서 소주를 가지고 와서 마시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전 점점 숨이 막히고 불편한데 이 집 가족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시동생은 이제 아예 저를 대놓고 쳐다보면서 대놓고 당당하게 돌아다니는지 그것도 너무 숨이 막히고 도망가고 싶고 큰 개는 자꾸 서성거리고 좁은 집 안에서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안에 벨이 울리더니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야. 중년 남자의 목소린데 자기야라니.
의아해서 남편을 힐끗 쳐다보는데 술을 물처럼 들이키고는 그새 술이 올랐는지 얼굴이 벌개진 남편이 집구석 잘 돌아간다. 이게 콩가루 아니고 뭐냐? 엄마 나와봐 애인 왔다. 아저씨 왔어?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욕실에서 나오시더니 후다닥 나가면서 어머어머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저녁에 오기로 해놓고 하며 문을 여는데 머리에 포마드를 발라서 올백으로 넘기고 조폭같이 입은 촌스러운 아저씨가 시어머니 궁둥이를 찰싹 때리면서 보고 싶어서 일찍 왔지 왜? 하더군요. 전 너무 놀라서 남편 힐끗 보고 시동생 힐끗 보고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부가 나와서는 막 험한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그 아저씨도 발끈하면서 그럼 네가 남편 구실을 잘하는가? 하고 험악하게 나오는데 거실 한복판에서 술 마시던 남편이 다 나가라고 하고 버럭 고함을 지르고 어머님이 우리 며느리 와 있으니까 싸우지 마 하고 달래니까 그분이 그 며느리가 놀라겠네. 자기 집구석 돌아가는 꼴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야. 하고 킬킬 웃고 그렇게 둘은 사라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겪으니까 스트레스도 극에 달하더라고요. 두통약을 찾으려는데 시부는 방에 틀어박혀 안 나오고 남편은 소주를 5병이나 비우고 있고 시동생은 10분마다 나와서 절 힐끔힐끔 보고 다시 들어가는 소름 끼치는 행동을 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돌아오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밖에서 뭘 하셨는지 옷도 잔뜩 흐트러져 있고 우리 발그레연이 들어오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두통약이 필요하다니 눈치를 살피면서 좀 힘드니? 시댁이 처음이라 좀 버겁지? 너무 편하게 해서 불편한가? 그래도 어떻게 해? 한 집에 살 건데 적응해야지. 너무 편견 갖고 보지 말고 살다 보면 한 가족이 되겠지 그치? 하더군요. 잠깐만요. 어머니, 한 집이라뇨? 했는데 어머님이 당황한 얼굴로 어머, 아직 못 들었니? 하시더라고요. 한 집이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너네 신혼집 거기 방이 3개잖니? 안방은 너희가 쓰고 한 방은 우리가 쓰고 한 방은 시동생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빚이 좀 있어서 그 집 정리하고 벌어서 모으고 앉아서 나갈래 하시더라고요. 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는 남편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여보, 일어나봐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뭐야? 무슨 말씀이야? 하는데 남편이 희번득거리는 눈으로 절 보면서 이게 어디서 남편한테? 하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전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주사도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문득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런 절 말리면서 쟤 조심해. 술 많이 못 먹게 해라. 여기 벽에 자국들 보이지? 다 제가 한 거야. 문짝도 부수고 그런 적이 많아. 학교 다닐 때 술 많이 먹고 집에서 행패 부리고 그랬어. 보면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오빠는 대학 안 나왔다고 하던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지. 그렇게 지옥 같은 20분이 지나고 남편은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내 쓰러져 자더라고요. 전 조심스럽게 짐을 쌌어요. 어머님, 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가서 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집 합치는 문제는 차차 생각해 볼게요. 그럴래? 그래라. 어머니는 절 붙잡지도 않으셨고 다 이해한다는 듯이 제 어깨를 토닥거려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나가는 길에 제 손을 잡더니 아무튼 며느리 합가 말을 나한테 들어 서운하겠지만 그러려니 해라. 가족이 그렇잖니? 우리끼리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제가 전달을 지혜롭게 못해서 그런 거니까 아무튼 이사는 2주 뒤고 이삿짐 계약금도 걸어놨어. 집안에 작은 방, 큰 방 정리 좀 부탁하마. 염치가 없구나 하시더군요. 이게 저랑 상의도 없이 벌써 다 정해진 일이라고요? 어머니 정말 해도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울컥해서 덤벼드는 저를 보는데 갑자기 어머니 표정이 싸하게 굳었습니다. 이게 좋다 이쁘다 해주니 기어오르네. 너 어른 공경도 모르니? 부모가 잘 키운 자식 집에서 좀 얹혀 살겠다는데 아무렴 이 집보단 나은 집인데 진작 양보해줘야 하는 일이 아니니 우리가 먼저 빌듯이 부탁해야 합다가 가능하다는 게 말이 돼.
입이 떡 벌어지는 말이었죠. 저만 쏙 빼놓고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놨더라고요. 어머니, 전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좀 쉬다가 다시 연락할게요. 그렇게 집에 왔는데 다음날 아침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어떻게 가족을 안 챙기냐고 하고 저는 결혼했으면 새 가정 꾸린 거지 세상에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아파트를 시댁에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노발대발하면서 서로 멱살까지 잡고 싸웠습니다. 한참 난리를 치다가 남편이 말하더군요. 너처럼 가족 소중한 줄 모르는 여자는 이혼당해도 싸다. 이혼당해도 싸다고? 내가 바라는 바야. 뭐 건방지게. 그래 지금 도장 찍어. 그래 지금 가자. 바로 도장 찍고 남남하자. 그렇게 저흰 바로 법원으로 갔어요. 멱살 잡고 싸워서 늘어난 옷에 머리도 산발이어서 그런가 법원에서 숙려기간을 좀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인생 너무 웃기죠. 저도 철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친구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사계절은 겪고 결혼할 걸 그랬어요. 지금 제 나이가 아직 20대 후반인데 친구들이 제 얼굴 보더니 반년 사이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나이에 벌써 돌싱이란 게 믿기지 않고 가끔 돌이켜보면 너무 황당하기도 합니다. 우아하게 투피스 정장을 입고 다니던 어머님이 시커먼 눈화장에 금팔찌 귀걸이 덜렁덜렁하게 차고 다니는 촌스러운 불륜녀가 되고 그냥 남만 가리는 줄 알았는데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시동생 자기 주량은 소주 반병이라더니 소주 7병씩 비우고 주사 부리는 남편. 집안에서 대형견 키우면서 집안 환경도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시부. 최악이죠. 가끔은 이게 다 꿈이 아닐까 아니면 내 인생 몰래카메라인가 생각하기도 한다니까요. 더 속상한 건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어디 기대 말할 곳 없는 인생이란 겁니다. 엄마도 아빠도 각자 자기 새 가정 챙기느라 제가 이혼했다고 해도 그냥 대충 들으시고는 그래 알겠다. 이혼이 뭐 대수냐 혼자 잘 살아라 하실 정도였죠. 참 우습죠? 날이 춥고 울적해서 괜히 끄적여 봤는데 읽는 분들이 저를 철없다 하실 것 같아 많이 부끄러워요. 그래도 어딘가 말하고 싶었어요. 우리 사연가족 여러분들은 저처럼 철없는 행동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밥을 먹기도 전에 입맛이 뚝 떨어져서 과연